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곽수종입니다. 7월 마지막 날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온 북한이 북핵을 포기할까요? 이제 6차 핵실험이 남은 것 같습니다. 북한 제재를 더 가혹하게 하자는 거죠. 지금까지 제재 성공한 적 있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도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연 3,090억 달러 무역 흑자를 내면서도 대체 협력이 없다는 겁니다. 100일 동안 기다려줬더니 시진핑 주석 자신의 권력 구축만 시켰지 북한은 그동안 2번이나 ICBM 미사일을 쏘았다는 겁니다.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북한에 대해서 응징을 하려면 중국에 대해서 통일 후의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하게 믿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제 뉴욕타임즈에서 말입니다. 미국 내 매파와 비둘기파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문을 하겠죠. 분위기가 어떨까요? 제재 조치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중국 제재 조치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중국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영향권을 행사하겠다는 속셈입니다. 사드 철회가 그렇죠.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가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대북 제재와 함께 대중 제재도 가능하죠. 미국 입장에서요. 만일 미국이 대중국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땐 비상시국 같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이죠. 홍익표 의원 전화 연결해서 오늘 열린 긴급 당정회의에서 탈원전 정책의 전반적인 추진 방향이 논의됐다고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방향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검찰이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수사 결과 발표했죠. 국민의당 최악의 상황을 일단 피한 것 같습니다만 2부에서 최민길 원내대변인과 전화 연결해서 이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8일 북한이 미사일 도발 강행했죠. 오늘 국회 국방위가 미사일 도발 관련 현안 보고를 받았는데요. 3부에서 국회 국방위 소속 김종대 의원 전화 연결해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4부에서는 리빌딩 코리아 시간이죠. 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김준혁 교수와 함께 정조시대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 비교해보겠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요즘 탈원전 정책을 놓고 상당히 말들이 많습니다. 원전을 지켜야 한다는 쪽과 이제 새로운 깨끗한 환경 속에서 발전도 하고 살아보자는 쪽이 이견이 엇갈리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 홍익표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휴가이신데도 불구하고 당정회의 참석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오늘 민주당과 정부 당정회의를 하신 것 같은데 탈원전 정책 이게 왜 필요하다고 결론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이미 원전에 대한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 정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2000년도에 들어와서 원전의 발전 비중이 전체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고요. 특히 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을 계기해서 많은 나라가 탈원전 정책을 발표하고 있고 특히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세월호 사건 이후에 좀 더 안전함, 국민의 안전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이 원전 사고나 보다 친환경적인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런 탈원전 정책의 중요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난달에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여러 가지 나름대로 좀 살펴본 모양이세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탈원전 이 공약이 이행될 경우에 가구당 전기료가 연간 한 19,300원 정도 이렇게 오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전력 부족 문제 또 이 전기 가격의 상승 문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좀 객관적 수치에 기초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당정협의에서 산업부가 주로 발표를 했는데 네. 전력 대란도 없고 네. 그다음에 전력 어떤 폭등도 단기간에 없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지금 우리나라 충분히 예비 전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피크 상황에도 전력이 어떤 블랙아웃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네. 2020년 이후에 특히 2030년까지는 전력이 거의
급격하게 오를 여유는 거의 없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올 여름 안 그래도 저는 걱정이 되었던 게 지난해 워낙 22년 만에 최악의 더위라서 그런지 몰라도 전력 수급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 올해는 여름에 전력 수급에 대한 어떤 경고라든지 대국민 조치 이야기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에도 지금 발전소가 지금 15개가 추가 건설되고 그래가지고 네. 공급 능력이 9,707만 킬로와트입니다. 이 경우 이제 우리가 최대 피크 수요가 한 8,650만 킬로와트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예. 1,000만 킬로와트 이상이 지금 여유 전력으로 있는 거죠. 그렇죠. 금년 들어와서 지금 예비 전력을 보면 제일 높았을 때가 예비 전력률이 한 27% 되고 있고 평균 2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급격하게 이런 최대 피크 전력에서도 저희가 한 2~3% 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무리 비상 상황이라 하더라도 어떤 전력의 어떤 대란이나 블랙아웃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하고 논의하시는 가운데 지난 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보면 2030년에 앞에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전력 수요가 약 102기가와트로 이렇게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원래는 이게 지난 정부에는 113.2기가와트 정도 예상된다라고 했는데 좀 줄었습니다. 어떤 이유였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당초보다 지금 한 11.3기가와트가 감소했는데요. 네. 이거는 똑같은 전력 수요 예측 모델을 활용한 것입니다. 예. 우리 곽수영 진행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예. 이런 전력 수요 예측 모델에 들어가는 주요 중장기 예측 전망은, 네. KDI를 비롯한 여러 경제기관의, 객관적인 전망치를 활용해 왔는데요. 네. 7차와 동일한 전망치 값을 넣었습니다. 다만, 이 전망치 특히 GDP의 변수가 생겼는데요. 네. 이 전력 수요 예측 모델의 가장 큰 변수를 차지하는 게 GDP 값입니다. 예. 한 70% 영향을 주는데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7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는 15년 연평균 경제 성장률을 3.4%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매우 높게 설정을 했죠. 그런데 예. 이번 8차에서는 KD의 전망치를 바탕으로 해서 15년간 2.5%를 반영하니까 11.3기가 약 원전의 8개 원전에 해당하는 11.3기가 감소한 것입니다. 네, 경제 성장률을 너무 낮춰 잡은 거 아닙니까? 2.5%면 잠재 성장률 기준인 것 같은데 보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예. 경제 성장률이 KDI에서 잡았는데 예. 문재인 정부 향후 5년간은 3%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단계적으로 조금씩 낮아지면서 한 2.5%로 수렴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OECD 평균이나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감안해서 네. 되게 선진국의 모델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경제 성장을 보는데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최근에 전력 소비량이 예. 경제 성장률이 증가해도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적게 증가하죠. 이거는 예. 전력 효율이 매우 증가했고요. 예. 그다음에 산업 구조가 과거에 에너지 과다 소비에서 점차 ICT 산업이나 이런 쪽으로 전환하면서 예. 실제 경제 성장률이 좀 높게 간다 하더라도 전력 소비량이 과거처럼 비례해서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골드만삭스가 2050년 경제 전망, 경제 성장률을 예측한 과정에서도 보면 한 1.3% 정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으니까 평균 잡아서 2.5%면 합리적이라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그죠? 네네. 예. 산업부에서 전기 생산하는 과정에 균등화 발전 원가를 산정해서 공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거는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드는 환경 비용이나 사회적 비용을 포함해서 전기 생산 비용을 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현재 전기 생산 원가에는 운영 비용과 연료비, 그다음에 건설 비용만 넣고 있는데요. 예. 여기에 이제 사회적 비용과 환경 비용을 넣겠다는 겁니다. 예. 실제로 EU의 여러 나라나 OECD 국가 대부분이 우리나라보다 전기요금이 좀 비싼데요. 여기에는 이런 발전비 한 35%, 네. 그다음에 이 송배전 관련된 네트워크 비용이 한 30% 외에도 예. 정책 비용이 35% 정도 평균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부분이 이번에 얘기하는 균등화 발전 원가와 관련돼 있는데 네. 우리도 이걸 반영해서 이제 원전의 가격 에너지를 평가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원자력 발전의 이 발전 비용이 그다지 저렴하다 이런 인식은 조금 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 2022년의 예측 전망인데요. 미국 에너지 정보청인데 예. 원전이 메가와트당 $99가 되고요. 예. 풍력이 $64.
태양광은 85달러로 도리 원전이 가장 비싼 것으로 됩니다. 즉 해체 비용이나 환경 비용 또 여러 사회적 비용들을 감안하면 결코 원전이 싼 전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이 지금 원전의 고리 5, 6호기를 한 20-30% 공정 과정에서 중단을 시켰는데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도 일단은 뭐 무시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탈원전 정책 과정에서 조금 세이프티넷, 안전망을 먼저 설치하고 이 탈원전 정책을 끌고 가져가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또 듭니다. 네, 매우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이번 그 신고리 5, 6호기는 기존의 탈원전 그 새로운 신규 원전을 짓지 않겠다라는 건데요. 네. 한 28, 9% 정도가 지금 공정이 진행된 상태죠. 네. 그래서 이것을 매몰 비용까지 감안해서 중단하는 것이 우리 사회적으로 좋은 건지 아니면 이것은 기 비용을 감안할 때 계속 짓는 것이 좋은지를 국민께 한번 그 물어보겠다 이런 차원인 거고요. 이런 사회적 갈등을 이제는 우리가 좀 더 그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이런 그 언론을 통해서도 좀 공론화할 수 있는 내용을 좀 토론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택시 기사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택시 기사분께서 가정에 이 태양광을 설치했다 그러시더라고요. 10년을 해서 월 한 52,000원 정도 이 급 납부를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만큼 지금 우리 가정에도 이렇게 태양광이라든지 개인 발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져 간다 그러면 앞으로 이 발전 부분에 대한 접근 방법은 대형 발전과 가정 발전 이렇게 좀 나눠서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미 서구 사회에서는 그 보편화되어 있는 게 그 소위 얘기하는 매크로 그리드 외에도 마이크로 그리드라고 해서요. 그렇습니다. 개별 그 주택 또는 빌딩이 하나의 발전소가 되는 설정이죠.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이런 새로운 변화된 에너지 환경에 맞는 그리드 체계, 즉 에너지 공급 체계나 이런 것들이 수급 체계가 우리도 이제 디자인을 새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기가 쓰고 남은 전기는 또 팔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 산업부가 탈원전 정책을 이제 신에너지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기회로 활용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고용 창출 가능한 규모는 어느 정도로 지금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 그 산업부 발표 자료를 보면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풍력 등등해서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한 8.4만 개, 8만 4천 개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원전을 건설하는 것보다는 원전 해체 시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여기에 한 4천 개 정도 일자리가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새로운 산업 분야와 관련된 그 연관 산업까지 효과를 감안하면 한 2만 8천 개에서 한 2022년까지 모두 한 11만 5천 개의 이런 그 새로운 에너지 관련 그 고용 창출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것이 다 그대로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하진 않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도 또는 그 독일 같은 경우도 예를 보면 이런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돼서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세계적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청취자분들께서 어떤 것이 신재생 에너지인가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죠. 신재생 에너지가 어떤 것을 말한다는 것을. 네. 기존의 에너지가 그 화석, 소위 그 석탄과 석유 또는 원자력에 기초해 있다면 새로운 에너지는 좀 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통해서 활용하는 건데요. 즉 태양력 또는 풍력, 조력 또 그 지열을 이용한 이런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쓰겠다는 것이 그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네,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뭐 탈원전 찬성 반대에 대한 목소리를 다 들어가 보신다 그랬으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사회적 갈등을 잘 풀어 나가실 방안도 갖고 계시겠죠? 네, 일단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좀 더,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국민에게 수상하게 알려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우리 이 공공재인 이 전기 발전에 대해서도 우리 홍익표 의원께서 많은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 부의장이었습니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